짠. 오케이. 아이고야. 자, 어떤 반응식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XY가 뭐겠어요? 반응물이고, Z가 생성물인가 봐요. 이때 이제 나와 있는 그 반응식의 화학 양론 계수는 좀 불명확해요. 그렇죠? 요건 있는데 나머지가 없으니까 뭐 다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X가 뭐냐, Y, Z가 뭐냐, 뭐 이걸 구하라는 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온도가 이제 변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때 온도 T1, T2가 각각 이런 정도의 값을 갖는데요. 사실은 그냥 온도를 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체상수를 곱해서 주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기체상수를 곱해서 주면 이후에 계산이 좀 편리해지기 때문에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응식을 가지고 실험을 했나 보지.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상태에서의 평형상수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때 상태는 세 가지인데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두 가지죠? 네. 온도가 두 가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2번하고 3번은 보시다시피 온도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같다면 이 둘에 모두 같아야 돼요? 평형상수도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으로부터 2번 상태하고 3번 상태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보시다시피 KP라고 하는 것, KC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원래 평형상수는 그냥 평형상수예요. 근데 얘를 원래는 활동도로 표현을 하면 활동도 상에서는 평형상수는 그냥 한 가지 평형상수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활동도를 계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활동도 대신에 활동도와 비례하는 그 녀석의 농도 등으로 표현한 평형상수가 컨벤셔널 평형상수라고 했잖아요. 이때 요 활동도에 아주 비례적인 게 농도라면 이 활동도에 또 비례적인 게 부분합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형상수를 활동도만으로 표현하면 따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형상수는 평형상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를 컨벤셔널하게 이제 실용적으로 쓰다 보니 활동도 자리 대신에 농도로 표기하기도 하고 부분합으로 표기하다고 하다 보면 이 값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컨벤셔널한 평형상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P하고 C의 의미는 알죠? P라고 쓴 건 무엇으로 이루어진 평형상수? 부분합. C로 쓴 건 뭐? C라고 쓴 건 평형상태에서 물질들의 몰 농도. 아시겠죠? 요거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온도가 같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건 평형상수는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경우 KC 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랑 같은 4가 돼야 되고, 이 경우 KP 요거랑 같은 0.0016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때 비교를 할 때는, 잘 봐요. 비교를 할 때는 KC하고 KP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P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른 온도 조건에서도 KP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KC로 봤다면 다른 온도 조건에서도 KC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어디에? 요 1, 2번에 적용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1번에는 농도 평형상수가 나와 있죠? 농도 평형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1번하고 2번을 비교할 때는 KP를 쓸 수가 없는 거지. 요게 KC면 요 KC를 같이 써야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다가 현재 주어져 있는 이 반응에 반응 엔탈피 변화, 이거를 한번 구해보래요. 보이시죠? 문제에서는 그냥 델타 H라고만 돼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여기에 R이라는 아래 첨자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 R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리액션.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는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인데, 뭐 리액션을 많이 생략하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저 엔탈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우리가 아까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로그 K2 나누기 K1은 어떤 수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마이너스 델타 H 나누기 R 분의 T2 빼기 1, T1 빼기 1. 기억나시죠? 됐죠? 자, 이때 T1하고 T2를 비교를 하면 보시다시피 T2가 고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T1은 뭐예요? 저온이네요. 이럴 때 K1하고 K2를 각각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K1이 지금 여기에 있는 평형 1에서의 농도 평형상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K2라고 하는 게 온도 T2에서의 농도 평형상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때 여기에서 온도 T1에서 농도 평형상수 이 값이 얼마였냐면 이게 100이었고요. 이 값은 얼마냐면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얘가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온도가 증가했는데 평형상수가 뭐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줄어들었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엔탈피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어요? 이 엔탈피 부호는 이게 고온이고 저온일 때 100이고 4다. 그러면 이 엔탈피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어요? 온도가 증가할 때 원래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가 증가할 아유, 때 내 생각에. 자, 아니면 구체적인 값을 생각해도 되죠. 로그 4 나누기 100이잖아요. 로그 4 나누기 100은 이게 전체적으로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고온이고 이게 저온이면 이건 양수가 된다는 얘기,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큰 거 역수 빼기 작은 거 역수하면 이건 숫자가 작아지잖아. 이거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음수니까 마이너스 있을 때 이거 뭐가 돼야 되냐고. 양수가 돼야 양쪽 부호가 같아지겠지. 이 무연아. 어? 이 양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왜 힘드니 막. 그럼 뭐 언젠 집중해요? 지금. 아유, 진짜 그냥. 방전돼 버렸습니다 지금. 방전은 무슨 저러다 또 잘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 그럼 무연이 여자친구는 누구예요? 저 없는데. 왜요? 민우입니다. 무연이 여자친구가 민우라고요? 그러면은 무연이하고 은비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아닙니다. 아무 관계 아닙니다. 아무 관계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남자친구가 있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요? 그럼 이건 은비한테 물어볼 일인가요? 아니요. 그래. 은비야, 무연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힘내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얘는 흡연이. 발열이구나. 발열입니다. 아, 큰일 났다. 미쳤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발열이구나. 알겠죠? 예. 자, 됐고요.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냐면 x하고 z를 구하래요. 이걸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기 보시면 평형 2하고 평형 3에서 네. 보시다시피 우선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부분합 평형상수하고 농도 평형상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지금의 경우 평형상수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KP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쩌든 평형상수니까 반응불분의 생성물이겠죠. 그럼 반응불분의 생성물을 쓰라고 할 때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아, 약간 밑으로 내렸을까? 바로 Z의 평형상태의 부분합의 Z승. Z승인 거 알겠죠? 그 다음 나누기 X의 보시다시피 X의 평형상태 부분합에다가 X승. 그 다음 Y의 평형상태 부분합에다가 1승.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X의 화학연립계수, Y의 화학연립계수, Z의 화학연립계수. 다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또 하나 명심하실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수식이 뭐예요? 바로 PV는 nRT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는 V분의 nR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만큼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C로 바꿔 쓸 수 있죠? 아주 유명한 표현이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한 P가 내가 뭘 의미하는 걸로 쓰고 있어요? 부분합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C는 다른 말로 뭐예요?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니까 몰농도가 될 거라 이런 말이지. 그래서 모든 조건의 부분합을 기체의 경우는 몰농도 곱하기 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몽창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위에 있는 애는 Z의 평형상태 농도에다가 RT를 곱한 전체의 제곱. 됐죠? 나누기 제곱이래. Z승. 그 다음에 X는 X의 평형상태 농도에다가 RT를 곱한 채로 X승. 됐죠?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거는 Y의 평형상태 농도에다가 RT를 곱한 것의 1승.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얘 Z의 Z승 나누기 X의 X승 곱하기 Y 한 다음에 RT가 다 공통요소니까 쭈루룩 묶어가지고는 Z 빼기 X 빼기 1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이때 이만큼을 통째로 뭐로 바꿀 수 있대요? K. 바로 농도 평형상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네. 켈빈. 이때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온도요.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지금 평형 2, 3에 대한 거잖아요. 예. 평형 2, 평형 3 온도 몇 도예요? T2요. T2죠. 이때 온도는 하필 또 T2. 됐죠? 그럼 여기에서 KP 얼마예요? KP 얼마예요? 빨리 불러요. KP 얼마예요? 어떤 숫자 써야 돼, KP? 요거. 그러면 0.0016 은 KC 얼마야, KC? 4 곱하기 괄호 열고 RT2가 얼마야, RT2? RT2 얼마, RT2? 50 알겠죠? 50에 몇 승? Z 빼기 X 빼기 1승.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기 써요? 계산기 못 써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기를 못 쓰잖아요. 계산기를 못 쓰니까 이게 예쁘게 계산되게 선생님들이 숫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이게 지수 있어서 계산 안 될 것 같지만 막 약분하면은 되게 예쁜 숫자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쁘게 어떻게 되느냐? Z 빼기 X 빼기 1이 마이너스 2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평형 2, 3으로부터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립이란다. 정리를 하면 x는 z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요거 연산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다음이요. T1 1번이랑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1번에서 그냥 평행상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재성,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휴먼테크 재성. 바로 이 정보를 활용하면 되겠죠? 왜? 다른 애들은 평형상태 농도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얘는 평형상태 농도가 있잖아.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바로 써볼까? 자, 그럼 두 번째 이 평형 1 여기로부터 역시나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KC.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농도들로 나와 있죠. 농도들로 나와 있는 KC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Z의 Z승 나누기 X의 X승 Y의 1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때 Z가 각각 얼마야? Z가 0.2 그 다음에 평형상태 X는 0.1 그리고 Y는 0.4 그런데 이때 KC는 값이 얼마야? 100으로 나와 있잖아. 됐죠? 그럼 이것도 되게 황당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 계산이 은근히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수 활용하면은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이제 연산을 해주면 최종적으로다가 얘가 표현이 아마 이렇게 바뀔 거예요. 0.2의 Z승 나누기 0.1의 Z 플러스 1승 한 것이 40 이렇게 연산이 될 거예요. 여기 나온 0.4를 저쪽으로 보내서 40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예. 맞나? 아닌 것 같아요. 맞죠? 0.2의 Z승 0.1의 X승 0.4 0.1의 X승 Z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Z 플러스 1승을 뭐로 쓸 수 있으니까? X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Z 플러스 1을 넣은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홍영아 여기 X 자리에 뭘 넣었다고요? 요걸 앞에서 구한 계산 결과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냐면 Z가 얼마야? 2 그리고 다시 저기에 넣으면 X가 3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X가 뭐라고요? 2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3이 되고 여기에 있는 Z가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됐죠? 됐죠? 무연 자고 있죠. 그 다음 자 중간 지금다 이제 됐습니다. 시우사 쑥쑥쑥쑥 그 다음 3번 자 3번 내용은 뭐냐 바로 Z의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 자, 수득률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이 생산해 내느냐를 어려운 말로 수득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Z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이죠. 생성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뭘 하려고 하는 거다? 정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역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반응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반응의 자발성을 증가시키려면 이런 물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어떤 논리를 활용해 주면 돼요? 바로 르샤틀리의 원리를 활용해 주면 되죠. 어떻게 한다?
요거에 의해서 첫 번째 일, 온도는 저온일수록 자발적이에요, 고온일수록 자발적이에요? 이 경우. 이 경우 저온일수록 평형상수 K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저온일수록 평형상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평형상수가 커지죠? 왜? 지금 발열이라서요. 알겠죠? 그러면 평형상수가 커질수록 Z는 많이 만들어지나요? 조금 만들어지나요? 평형상수가 커지면 동일 조건이라면 Z는 더 많아지죠.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잘 보시면 어쨌거나 저기 보시면 X, 1, Z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Z, X, 1, Z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구해놓은 게 X가 뭐예요? X 어쨌거나 3이죠? Z는 뭐였어요? 2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소 비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짜잔,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뭐냐면 얘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입자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입자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입자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입자가 사라지면 두 개의 입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반응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입자가 줄어드는 반응이네요. 그럼 어떤 경우 입자를 줄어들일 수 있느냐? 바로 고압 혹은 고농도 조건, 요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응의 자발성이 더 커지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뭐냐면은 이 주변에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정반응 수동률을 높이려면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뭘 구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여기 미지수로 남아있는 A, B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 A, B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A하고 B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X하고 Y, Z 구해놨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 어떤 정보를 활용하면 되겠어요? 또 K, C를 활용하면 되죠. KP는 불편하죠. 왜냐면 나와 있는 얘가 평형 부분합이 아니라 평형 농도니까 얘네들을 얘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요 A하고 B를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미 X하고 Z는 결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금방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해보면 했더니 A가 아마 0.2가 나오고요. B는 0.08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평형상수식에 놓고 계산하면 뭐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저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양론 문제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오늘 이걸 해보자고 그 수업을 한 거예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2페이지. 22페이지 찾았어요? 22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연수문제 15 찾았습니까? 그리고 연수문제 16 찾았습니까? 이 두 개 때문에 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이 두 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있는 연습문제 15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봅니다. 시작! 잠시만요.